과학이야. 인정? 너 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는 거 알아? 물론 저는 오타쿠 아닙니다. 받으셨어. 찔린 건 아니지만. 개웃겨. 야, 근데 나도 오타쿠, 아니, 나 지금 두려워. 내가 원래 진짜 오타쿠 아니었어. 진짜야.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 맞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아는 게 많아졌어. 요즘에 여자친구가. 근데 저 새로운 남자친구도 애는 좀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근데 벌써 또? 아, 진짜 김주원 공부 지지리도 안 하는데. 아니 벌써 또라뇨. 나도 또. 벌써 또지. 너 저번 기말고사. 나 소개해. 나 근데 키 크고 피부 객감해야 되고 개착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양아치면 안 돼. 키 크고 피부 까맣고 양아치면 안 되고 개착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찾아본다. 북치고 장구치고 확통 좀 하세요. 자, 아무튼 자, 이제 새로운 단원이거든요. 저번에 했던 거가, 자, 일단 이거 좀 한번 흐름을 좀 잡고 넘어봅시다. 자, 확률 변수라는 거를 이제 이 통계단원에서 크게 배웠는데, 얘는 좀 다시 설명해 보자면, 얘는 결국은 확률을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함수. 확률값 자체를 함수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 이산 확률 변수를 배운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 그러니까 이산적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끊어져 있다는 거고, 오늘은 이거랑 좀 반대되는 개념인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울 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 자, 그래서 이거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결국은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더라 이러면서 두둥 하면서 끝나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뭔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이거 없으시다면 이 책에 64쪽을 한번 설명을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뭐 읽어볼게요. 64쪽에 맨 빈칸에 맨 위에 봐보시죠. 현재 64쪽이 그게 아닐 텐데. 자, 64쪽. 자, 연속 확률 변수 1번 나와 있죠.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할 때 x를 연속 확률 변수로 한다. 대부분 고리타분한 얘기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봐볼게요. 봐봐. 일단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일단 조금 이거 조금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지나갑시다.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조사를 했대요. 이렇게 지금 뭐 조사를 했대. 우리 약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반에 키를 조사를 했답니다. 두둥. 키를 조사를 했더니, 자, 한번 써볼게. 뭐,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고리타분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키를 조사했더니 140에서 150대가 있겠죠? 있나? 니네 반에? 140에서 150? 150에서 160대. 현사. 자, 160에서 170대. 뭐 일반적으로 여기 포진이 많이 돼 있겠죠. 남자애들은 170에서 180 정도. 그 다음에 뭐 180 이상. 이렇게 있는데 조사를 해봤대요. 사람 수를 구해봤더니 2명, 3명, 8명, 5명, 2명이 있대요. 그럼 전부 다 이제 합산하면 20명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표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한번 한번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해볼게요. 내가 우리 이제 약간 이런 거 좀 했던 거 기억나? 160, 170, 180, 그 다음에 뭐 190을 저는 대충 적을까요? 자, 한번 찍어보자. 140에서 150 사이면 2명이니까 한 이쯤 있겠죠? 2명. 그 다음에 얘는 한 3명, 얘는 한 8명, 얘는 한 5명, 얘는 한 2명. 뭐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약간 이어보면은 원래 막 이렇게 배웠었던 것 같거든요? 막대 그래프인가? 아무튼 용어가 뭐 괜찮으시죠? 이렇게 될 거고, 약간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것도 기억나? 기억나? 이거 약간 있지? 중간 부분을. 그래서 막 면적 계산하고 아름답게 막 센슈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다른 구간 이렇게 0 이렇게 뭐 찍고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봐봐. 이거는 하나 끊겨져 있는 이산확률 변수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소리냐? 전체가 20명이면 140에서 150 사이에 있을 확률은 20분의 2가 되죠. 확률로 치면 20분의 3 하나하나 끊겨져 있는 건데,
잘 생각해봐. 이게 이제 반에서의 키를 조사한 건데, 이거를 만약에 대한민국 전체의 키를 한번 여기다 대입했다고 해봐. 그럼 이게 점점 촘촘해지지. 그럼 이 그래프 자체가 약간 점점 촘촘해지니까 약간 부드러운 곡선처럼 되지 않을까. 이해했어요? 약간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꺾은선 그래프보다는 점점 구간을 좁게 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부드러운 곡선처럼 그려지지 않을까. 약간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약간 연속적으로 그래프가 좀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딱딱딱 끊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약간 지금 일단 이런 느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면은 봐봐. 이게 궁극적으로는 얘들아 쭉 가다 보면은 그래프 자체가 평균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맞춰지겠죠. 평균에 몰려있는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평균 키가 나오는 거고, 뭐 평균 몸무게 막 이게 다 이렇게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건 뭐냐면은 자료들이 적을 때는 그냥 이산확률 변수로 계산을 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처럼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으시죠?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곡선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 그냥 정리해 볼게요. 얘는 확률, 자,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좀 비교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산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그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함수 이름은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밀도 함수.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미지라고 생각해봐. 이산은 하나하나 끊겨져 있잖아. 뭔가 질량이야. 전체의 질량. 근데 얘는 연속적이니까 약간 밀도야. 밀도는 뭔가 끊겨져 있다기보다는 약간 뭐 이어져 있는 느낌 아닌가? 뭐 아무튼 이름은 그냥 네이밍이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봐봐. 우리가 그래도 대전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가 일단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확률의 합이 1이어야 돼요. 근데 잘 봐봐. 얘가 확률로 치면 전부 다 더하면 확률이 1이잖아? 그럼 약간 이 사각형 입장 생각해보면은 이 지금 약간 그냥 이거 좀 받아들이고 가봐.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가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렇게 써볼게. 여기에서의 확률이라는 거는 곧 넓이랑 같아요. 넓이랑 똑같은 개념이야, 일단은. 그러니까 얘는 이어져 있으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 넓이를 계산해야 돼요, 넓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대전제로 좀 이해해두세요. 그냥 기억해두세요. 그러니까 연속되게 이어져 있을 때 확률을 구해라고 한다면 면적을 계산해야 돼, 면적. 근데 우리가 이런 부드러운 곡선의 면적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긴 했죠, 적분에서. 근데 적분을 하진 않고 웬만하면 직선이나 그냥 당연히 구하기 쉬운 직선들이 나올 거야. 부드러운 걸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단 넓이 개념인데 일단 확통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사각형이나 아니면 뭐 삼각형 이 정도의 넓이 계산만 요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하셨고 그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운 다음에 자 일단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무엇이냐?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얘는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얘는 기억해놔. 넓이가 곧 확률이다. 확률을 구하세요 이러면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넓이. 그 다음에 얘는 봐봐. 일단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했을 때 넓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이 함수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 아래 있으면은 넓이가 음수가 나오잖아? 기억나? 정적분 값에서 얘가 아래 있으면 늘 음수가 나오지.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내가 fx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조건
fx 자체는 무조건 0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래에 있는 거 안 줄 거야. 걱정할 필요 없고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만약에 A부터 B까지가 전체 범위래. 그렇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어떤 거 되냐? 이렇게 써도 이해할 수 있을까?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한다면 전체 면적이죠. 전체 면적은, 전체 넓이는 확률의 전체야. 확률 싹 다 합하면 뭐지? 1이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무조건 1이에요. 얘는 확률 다 더하면 1이잖아. 그랑 똑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1이야. 그러니까 넓이가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범위의 넓이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오케이? 무조건 1이야. 이거는 그냥 확률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그냥 이겁니다. 세 번째는 그냥 넓이가 곧 확률이다. 넓이가 곧 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가끔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 그러면 넓이 말고 이 선 하나는 몇입니까? 야, 넓이 입장에서 선은 넓이가 없죠? 선 하나는 확률이 없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 봐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A에서 B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확률을 구해라. 이 소리랑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렇게 절대 못 물어봐. 이 선 하나의 면적을 못 물어봐요. 이거는 애초에 물어볼 수가 없고, 무조건 연속 확률 변수는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A랑 B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확률을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같은 얘기입니다. 자, 무슨 소린지는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70쪽 가보세요. 70쪽. 뭔 소리야? 585번. 자, 585번 가봅시다. 자,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의 범위가 0부터 10이래요. 그리고 밑에 확률 밀도 함수가 밑에 그래프랑 같다. 자, 이렇게 y는 fx라는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대요. 자,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일단 구하고 싶은 거 봐볼게요. 문제에서 p가 0부터 x가 a까지가 5분의 2일 때 a를 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를 구하라고 했대요.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봐. 일단은 대전제가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확률 밀도 함수. 그러면은 머릿속에 이거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 첫 번째, 무조건 0보다 위에 있는가. 근데 0보다 밑으로 줄 리가 없어, 문제에서. 무조건 0보다 위에 있는가? 이건 그냥 그냥 당연한 거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를 기억해야 돼. 봐봐. 0부터 10까지 정의가 됐거든요. 그럼 이 0부터 10까지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이거는 그냥 대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면적은 무조건 1인 거예요. 그럼 우리 현재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10 곱하기 B 나누기 2 나누기 2. 그러니까 5B가 1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B는 5분의 1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야 전체 면적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B 값은 5분의 1이라는 거는 대전제로 그냥 구한 거예요. 확률 값은 1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얘들아. 0부터 A가 이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에서 넓이가 곧 확률이죠. 확률이 곧 넓이기 때문에 잘 봐봐. 0부터 A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는 0부터 A까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5분의 2랑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넓이가 5분의 2라는 거야? 그럼 A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4가 나오겠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A는 4고 B는 5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답은 5분의 21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전체 면적은 1이어야 되고 확률은 면적으로 구한다. 넓이로 구한다. 야, 내가 이거 잠깐만 질문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거 구하라고 했잖아.
이거 봐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연소 확률 변수에서 이 값 자체, A 값 자체는 없어요. 이런 면적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봐봐. 이렇게 물어보나 0, x 이렇게 물어보나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거야.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연소 확률 변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등호가 있으나 없으나 야 0이 있고 없고가 면적 입장에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이 넓이 입장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물론 얘들아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0인 얘는 있는 거고 없는 거지만 연소 확률 변수에서는 등호가 있고 없고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이것도 같은 거야. 0은 포함되어 있고 A는 없고 똑같은 거야. 또 0, X, A 다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연소 확률 변수에서는 등호가 있고 없고가 아무 상관이 없다. 오케이? 하지만 이산 확률 변수는 당연히 구분해야 돼. 얘는 하나의 값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걸로 구분을 해야 돼요. 엄격하게. 연소 확률 변수는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아무튼 5분의 10이고요. 밑에 거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지울게요. 쓱쓱. 자, 586번. 자, 연소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함수 밑에 나와 있답니다. 자, 근데 이거 일단 써볼게요. fx가 5분의 2의 x. 자, 얘가 0부터 x가 1까지고요. 그 다음에 아래가 5분의 2래요. 1부터 x가 3까지.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얘들아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림 한번 그려보자. 첫 번째, 일단은 0부터 1까지 5분의 2x니까 0,0 지나고 1,5분의 2 지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5분의 2로 일정하죠. 여기서 끊기는 거야 지금 그래프 자체가. 맞죠? 근데 한번 확인만 해볼까? 자, 이거 전체 면적이 뭐가 나야 된다고? 1이 나와야 돼. 확인해보자. 현지야, 이거 넓이 뭐야? 5분의 1. 잘했어. 그 다음에 추원씨, 여기 이 사각형 넓이 뭘까요? 그치? 그 5분의 4니까 1이 나오는구나.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문제 한번 봐보자.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P에서 A부터 X가 2까지가 20분의 11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래요. 이제 머리를 생각해보자. A가 이쯤 있으니까 A가 어딘지는 나도 아직 모르겠으나 봐봐. 2가 잘라볼게. 그러면은 일단 이 절반의 넓이는 5분의 2죠. 맞죠? 절반의 넓이가 5분의 2인 거 맞죠? 근데 얘는 20분의 11이니까 이 녀석은 20분의 8이란 말이죠? 맞죠? 근데 20분의 11이 더 크지? 20분의 8보다. 그러니까 A는 이쯤 있어야겠죠. 이쯤? A부터 2까지 이 보라 색깔의 넓이가 지금 20분의 11이 나오도록 하는 A 값을 구해라. 이해했어요? 네. 너 그때 몇 주 전에 그 군대 목소리 기억나네. 야! 아무튼 그럼 2분의 1. 2분의 1 나왔어? 감사합니다. 2분의 1이래 현지야. 방금 왜 윙크해? 아무튼 이게 뭐야? 이 초록 색깔의 넓이가 뭐가 나야 돼요? 20분의 3 나야 되니까 이거 5분의 1이니까 얘가 20분의 1 나야 되거든요. 20분의 1 나오려면 2분의 1일 때 얘가 5분의 1 나오나? 그래서 얘 2분의 1이 맞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길었죠? 좀 끊었다 가겠습니다. 좀 불편해져 볼까 우리? 너무 불편해졌으면 좋겠다. 약간 선이나 헬스 트레이너인 줄 알았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무슨 아니요. 뭐 헬스 트레이너가 칭찬이야? 감사합니다. 네. 이건 아니죠. 칭찬도 아니에요 사실. 표정 그따구로 진짜 칭찬도 아니에요.
나는 약간 난 첫인상 같은 건 솔직히 좀 기억이 잘 안 남습니다. 아 그래서 첫인상 안 믿어요? 내가 첫인상을 잘 안 봐. 그냥 제 첫인상은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하지만. 저도 쌤 첫인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근데 나는 그거는 믿어. 헤어질 때 이제 앞으로 안 볼 사이다. 안 볼 헤어질 때 인상을 믿어. 안 볼 사이다로 좀 그렇고 이제 약간 좋게 헤어진다고 해봐. 그럼 마무리를 무조건 좋게 해야 돼. 왜 좋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막 이별하는 그런 헤어짐이 아니잖아. 마지막에 현지야 성공해서 보자. 현지야 우리 더 높은 곳에서 만납시다. 딱 그럴 때 이제 좋게 그런 높은 건 말고. 진짜 개높네. 그래서 내가 약간 항상 이제 나의 종강 멘트가 있거든. 아예 그냥 이제 앞으로 안 볼 사이인데 안 볼 사이가 좀 그러네. 좀 종강 멘트. 개 슬퍼. 수능 전날일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은퇴 안 하실 거예요? 할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나 항상 내가 좋아하는 멘트가 있거든. 그래서 뭐 미리 좀 얘기해 드리자면 되게 오글거리는데 좋아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 내가 혹시 오르막길이라는 노래 알아? 윤종신 오르막길. 아 이거 몰라? 이거 진짜 노래 들으면 눈물 콧물 다 흘리는데. 아무튼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거든. 이게 약간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 정상은 좁대. 왜 벌써 웃어? 정상은 좁아서 우리가 지금은 서로 각자 다른 길로 나아가더라도 정상으로 오르면 정상 좁잖아. 그러면 정상 좁기 때문에 다 같이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각자 떨어져서 다른 길로 이제 가더라도 서로 높게 올라가다 보면 정상은 좁기 때문에 금방 만나지 않을까. 되게 좋은 말이지 않아? 그래서 정상은 좁아서 약간 헤어질 때 지금은 우리가 영원히 안 만날 것처럼 헤어지지만 언젠가 높게 서로 오르다 보면 정상에서 쉽게 만나지 않을까. 근데 너무 내 스스로 너무 멋있는 멘트 같아. 자, 그래서 정상은 좁기 때문에 이제 더 높은 위치에서 다시 보자. 딱 그렇게 맨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제 연소 확률 변수 끝났고요. 자, 이제 정규 분포라는 걸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정규 분포. 자, 약간 좀 분포라고 하니까 아까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항 분포랑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그냥 약간 봐봐. 이렇게 하면 얘는 우리가 연소 확률 변수에서 그냥 말 뜻을 개념을 좀 잘 봐보세요. 연소 확률 변수에서 여기서 다루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렀죠.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종류가 안 가지 수억 가지란 말이야. 그냥 전체 합이 1이면 되고 넓이가 그냥 조건만 만족시키면 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데 그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특정 어떤 함수가 나타내는 그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식이 뭔가 있긴 해. 함수식이 있긴 한데 식을 외우는 건 아니고 수학자들이 이걸 왜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 왜 만들었냐면은 정규 분포는 그냥 이러고 싶은 거야. 어떻게 만들고 싶으냐면은 봐봐. 우리가 약간 평균을 조사하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중앙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봐봐. 내가 오늘 약간 아까 런닝머신 뛰다가 그 약간 우리나라 무슨 뭐 어떤 걸 봤는데 우리나라 그 자산 평균이 10억이 넘는데요. 우리나라 평균 자산이 10억이 넘는데 근데 10억 꽤 큰 돈이거든? 사람들이 뭐야?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막 이러거든? 근데 평균이 10억인데 중앙값이 뭔지 기억나시죠? 중앙값은 1억 조금 넘는데요. 한 사람당 1억? 그럼 뭐가 더 정확한 정보야? 중앙값이 정확한 정보죠.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한다면 2,500만 번째 사람의 평균 자산이 1억쯤 된다. 이게 더 정확한 정보죠. 그럼 평균이 왜 높을까? 부자
부자들 그쵸. 우리 이재 드래곤 형님 그냥 자산이 몇 조니까 그 사람이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몇 천을 하는 거잖아. 그니까 아무튼 근데 이게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약간 어떻게 쏠려 있냐면은 실제로 평균이 봐봐. 우리나라의 이제 약간 자산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쏠려 있죠. 이게 평균이 중앙값보다 더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실제로 이렇게 지금 쏠려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쏠려 있단 말이야. 사람 수가. 실제로 사람 수가 왼쪽으로 좀 더 치우쳐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사람 인원이 더 왼쪽에 있어. 근데 얘는 관찰할 때 왼쪽으로 좀 쏠려 있는 그래프는 좀 별로 일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루지 않고 실제로 수학자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중앙값과 평균을 일치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함부로 일치시킬 수 없잖아. 일치된 함수를 만든 거야, 그냥 가장 이상적인 그냥 그 그래프를 만든 거거든요. 식 자체는 앞에 한번 봐볼까요? 그 몇 쪽이 나오냐? 그냥 봐봐. 65쪽 한번 펼쳐봅시다. 65쪽. 한번 봐볼까요? 65쪽에서 위에 뭔가 나오죠? 그 이상한 회계망측한 식이 하나 나오죠? 뭔가 말해볼까?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다가 2의 샬라. 현재 보고 계시죠? 그 함수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이상한 함수를 수학자들이 강제로 만든 거야. 만들었고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 평균과 중앙값이 일치한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하기 편하게 만든 거여서 얘는 그냥 쓰기만 할게. 나도 잘 모르거든요. 루트 2파이 분의 1에다가 시그마, 이 시그마는 표준 편차예요, 얘들아.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2는 미적분, 우리 지금 이과 지금 선행한 미적분 한의도 있잖아. 미적분에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자 시그마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상한 함수를 만든 거야.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징이 중요해. 뭐냐면은 이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이렇게 생겼어. 잘 봐봐. 딱 가운데가 평균이야. 적어볼게요. 평균을 딱 가운데로 해가지고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 이 함수를 그리면 얘야. 그냥 이렇게 돼. 받아들이면 돼,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돼. 그럼 수학자들은 이렇게 만듦으로써 중앙값과 평균이 완벽하게 일치한 함수를 만들어낸 거야. 그냥 가장 이상적이게. 물론 실제로는 현실성은 없죠. 당연히 평균이랑 중앙값 다를 테지만 이상적인 거 만들어낸 거고, 특징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잘 봐봐. 첫 번째 1번. 당연하겠지만 얘들아, 이거는 넓이가 당연히 1이야. 넓이가 확률 전체이기 때문에 1이 나와야 되는데, 이 넓이는 얘들아, 얘는 봐봐. 이게 점점 가까이 갔는데 여기가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x축이랑 가까워지는데 닿진 않아. 근데 이 전체 면적을 계산하면 1이 나와요. 근데 이상하잖아. 어떻게 무한대로 계속 뻗어나가는데 넓이가 1이 나오지? 약간 굳이 쓰면 얘들아, 쓰고 지울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를 적분시키는 거거든요. 쭉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이거 계산 못해? 대학교 과정이야. 이상적분이라고 해서 대학교 과정인데 아무튼 1이 나와. 이거는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넓이가 1이 나온다더라. 그냥 이렇게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참고만 해놔, 참고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 두 번째, 얘는 x는 m이라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대칭이야.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 똑같아. 그럼 질문 한번 해보자. m보다 오른쪽에 있는 넓이를 싹 다 더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2분의 1이겠죠. 전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넓이는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이에요. 괜찮으시죠? 평균보다 이상이면 절반, 평균보다 왼쪽이면도 절반. 괜찮죠?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x가 m일 때 가장 확률값이 높아요. 그러니까 평균에 가장 사람이 많겠지. 그냥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만든 거고, 그
그 다음에 얘는 있잖아. 이렇게 해서 좀 기억해 보세요. 얘는, 그러니까 이런 정규분포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평균의 값에 따라서 이 라인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얘들아 혹시 표준편차 있잖아.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분산이 어차피 표준편차 제곱하면 분산이잖아요.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분산은 크면 클수록 자료가 더 멀리 퍼져 있는 거지. 분산은 작으면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 이제 시그마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시그마 분산 값에 따라서 얘가 좀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냐? 잘 봐봐. 얘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이거랑 이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분산이 만약에 커지면 더 멀리 퍼져 있는 거야. 크니까 표준편차가 커지면 분산도 커지잖아? 그럼 더 멀리 퍼져 있으니까 얘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만 판단하면 돼. 얘가 더 멀리 퍼져 있으니까 평균은 그대로지만 이렇게 더 멀리 퍼져 있는 느낌이 돼요. 그 대신 관찰해보자. 최대값은 낮아져요. 좀 낮아지고 그래프는 점점 퍼져.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볼게. 표준편차가 커질수록 얘는 곡선은 양옆으로 퍼져요. 양옆으로 퍼져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만약에 작아지잖아? 표준편차가 작아지면 분산이 작아지는 거야. 그럼 좀 더 평균적으로 몰려요. 그래서 표준편차가 작아지면 얘가 좀 더 이렇게 얄쌈해지는 느낌이 돼요. 괜찮으세요? 얘가 표준편차가 작아지면 곡선은 약간 모아져요. 평균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표준편차가 커지면 분산이 커지는 거니까 좀 더 멀리 퍼진 거고, 자료들이. 표준편차가 작아지면 좀 더 평균에 몰려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가 약간 생각해보자. 우리 수능 표준편차로 대학을 가죠. 표준편차. 표점 몇 나왔냐 막 이렇게 막 구하지 않아? 표준점수? 그럼 표준점수가 크면 대학을 잘 갈까? 작으면 대학을 잘 갈까? 당연히 크면 대학을 잘 가죠. 표준편차가 크면 클수록 대학을 잘 가잖아? 아, 몰라? 그러니까 같은 100점을 맞았어. 2021년에 100점 맞는 거랑 2022년에 100점을 맞는 거랑 점수는 똑같지만 표준 점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표준 점수? 그럼 얘는 만약에 133이고 얘가 140 이렇게 되면은 봐봐. 얘가 더 큰 거잖아. 그럼 약간 표준편차 큰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야. 더 멀리 퍼져 있다는 거야, 평균에서. 시험이 쉬울수록 평균에 몰려있는 경향이 크고 시험이 어려울수록 더 퍼져 있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잘못 내면은 애들이 평균에 몰려있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더 퍼져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참고만 해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냥 핵심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같은 평균일지라도 표준편차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 표준편차가 커지면 가운데 몰려있고 작아지면 퍼져 있어요. 그럼 야 봐봐. 여기서 표준편차가 모아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했어? 표준편차가 커지면 모아져 있고 미안합니다. 표준편차가 커지면 퍼져 있고 작으면 모아져 있어요. 잘못 말했습니다. 그럼 표준편차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는 얘들아 평균이 만약에 다르잖아? 그러면은 평균이 만약에 이렇게 다르다고 한다면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M1, M2라고 해보면은 그냥 모양은 똑같은데 약간 얘가 평균에 따라서 이동한 것 뿐이에요. 표준편차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고 평균은 이 축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표준편차는 결국은 이렇게 정리해볼게. 표준편차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값은 이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위치. 평균값에 따라서 이 모양이 평행이동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평행이동된 거야. 자, 그래서 그냥 약간 이런 개념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분포를 우리가 결국은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요. 정규 분포. 이것만 기억하면 돼. 정규 분포에서
이 그래프는 결국은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그래프가 결정이 돼요. 평균이 뭔지 분산이 뭔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돼. 모양과 위치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씁니다. 이 정규분포를 한 줄로 요약해서 n이라고 쓰고요. 평균 컴마 분산이라고 적어요. 근데 시그마 제곱이라고 적어야 돼. 그냥 표기야. 여기는 평균이고요. 얘는 분산이에요. 항상 제곱돼서 써진다는 거가 약속이야. 이거 약속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곱으로 적어야 돼. 표준표자가 3이다, 9라고 적으셔야 돼요. 제곱해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양을 그냥 이렇게 식으로 정리한 거예요. n은 그냥 정규분포가 영어로 뭐 normal distribution 아무튼 그냥 n으로 시작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튼 평균과 분산만 결정되면 그래프가 하나로 딱 유일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규분포는 그냥 n에다가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쓴다.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어떤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많이 시험에 워딩으로 나올 거거든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따른다를 이렇게 물결로 써요. 따른다. 그냥 이렇게 정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 전체 넓이는 1이다. 그 다음에 평균의 대칭이다. 그 다음에 이 정규분포 이렇게 쓴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나올 거야. 뭐 a부터 x까지 이걸 구해라 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 이 넓이를 구하게끔 시킬 건데, 이 넓이는 절대 못 구해. 자료들이 주어질 거예요. 수학자들이 이미 다 구해놨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분명히 표가 나올 건데, 그거는 좀 이따가 봐봅시다. 일단은 590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590번 좀 지우고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590번 가봅시다. 자, 590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대. 자, 이 따른다는 걸 이제 이렇게 적을게요. 평균과 분산을 따른다. 표준편차 제곱, 이걸 따른대요. 확률 밀도 함수가 fx래요. 이거래요. 근데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1번 한번 가볼게요. p에다가 x가 평균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p에다가 x가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0.5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자, 이 정규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예요. 그러면은 m 이하의 확률은 당연히 절반이고, 괜찮으시죠? 전체가 1이니까 평균 이상의 확률도 절반이죠. 2분의 1. 이해했어요? 0.5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1번은 맞죠? 이해했어? 그냥 그냥 암기 과목처럼 계산하시면 돼요. 2번, x가 m일 때 fx는 최대냐? 맞죠?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것도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자, 이거 좀 적어봅시다. x가 m 더하기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그 다음에 m 빼기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 자, 이거는 좀 그래프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 중요한 건 아까 전에 m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자, 잘 봐봐. 현재 봐야 돼. a를 그냥 편의상 양수라고 해보면은 x 더하기 a가 m 더하기 a가 여기쯤이죠. 그 다음에 얘는 m 빼기 a니까 봐봐. 평균을 기준으로 같은 강력만큼 a를 뺐다가 더한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색칠을 좀 달리 해볼게요. 이 녀석은 m 더하기 a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 면적인 거예요. 이거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m 빼기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파란 색깔 면적인 거예요. 어때? 같죠? 왜? 대칭이니까. 느껴져? 대칭이니까 같은 거예요. 이해했어? 대칭성을 결국은 3번에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봅시다. 4번. 자, a가 m보다 작대요. 이거일 때, 자, p에다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 빼기 p에다가 a부터 x가 m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평균 m이 이렇게 있고요. 자, 한번 가보자.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래요. 근데 a가 m보다 왼쪽에 있죠. 그죠? 그럼 a가 이쯤이 찍힌다는 거예요. 이쯤. 맞죠? m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얘들아, 근데 여기를 내가 색칠 공부 한번 해볼게. a보다 큰 확률이니까 여기부터 여기죠. 얘가 얘죠? 이해했죠? 자, 근데 얘는 a부터 m이잖아? a부터 m, 노란 색깔 넓이가 얘죠? 오케이? 근데 0.5에서 얘를 뺐잖아. 0.5는 절반이지. 절반이 뭐였지? m을 기준으로 왼쪽이잖아요. 그럼 여기, 왜 왼쪽, 여기 넓이? 여기에서 얘 노란 색깔 뺐죠? 그럼 얘는 여기 넓이가 남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아무튼 틀렸으면 4번이 정답이에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거 판단할 수 있겠어? 그래프 그려서? 생각보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볼까요? 5번. 5번. 자, A가 더 작대요. 그랬을 때 P에다가 A부터 X가 B까지의 이 넓이가 이거에서 이거 뺀 거네요. 확인해 봅시다. 자, 이제 그냥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있고 A랑 B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A를 그냥 편의상 뭐 이쯤 잡을까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부터 B까지의 넓이는 여기 노란 색깔로 둘러싸인 넓이죠. 여기 안쪽 이미지 기억 괜찮으시죠? 자, 근데 얘는 여기 넓이에요. B보다 왼쪽 빨간 색깔. 그 다음에 얘는 A보다 왼쪽이죠. 둘을 빼면 얘만 남지. 그러니까 5번이 맞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쉬워요.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 4번입니다. 그 밑에 거 한번 봅시다. 591번. 그리고 확실히 여기가 쉬워요. 여기가 하다 보면은 좀 따깍따깍 공식이 많기 때문에. 자, 591번 가봅시다. 현지야? 자, x가 얘를 따른대요. 자, 그냥 딱 써볼게. 따른데. 자, 그랬더니 m 더하기 시그마를 구해라. 자, 가보자. 가족권 6 이하의 확률과 16 이상의 확률이 같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 그냥 v에다가 9분의 1의 x가 1이다. 자, 야, 근데 여기서 가장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나조건은 그냥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이거 혹시 기억나? 9분의 1 어떻게 빠져나왔지, 이거? 분산이니까. 81분의 1로 빠져나왔죠? 좋아요. 그래서 V의 X는 81이죠? 그럼 시그마가 그냥 뭐야? 9구나. 루트 씌우니까. 얘는 그냥 9예요. 어렵지 않죠? 이해했어? 분산이 81이니까. 자, 근데 가조건을 가지고 평균을 해석하셔야 돼요. 야, 근데 생각해보자. 이렇게 우리 이거 종 모양이라고 부르는데 종 모양에 이런 정근포가 있다고 해봅시다. 평균이 뭔지 몰라요. 근데 얘들아 6 이하랑 16 이상이 같대. 그 약간 이런 이미지 아닌가? 6이 여기쯤 있다고 해봐. 6보다 작은 이 확률과 16 이상이 같으려면 정확하게 대칭된 부분에 16이 있어야 넓이가 같겠죠. 그럼 역설적으로 둘의 뭐가 평균이라는 거야? 그냥 둘의 평균이 평균이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1이죠. 이해했어? 그래서 답은 20입니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정답은 20이고요. 자, 그 다음에 592번. 조금 직관이 필요한데 이 정도 직관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592번 가봅시다. 문제가 뭐라고 하셨냐? 자, 정규분포 44,5의 제곱을 따른대요. 자, 그랬을 때 t에다가 t 빼기 3부터 x가 t 플러스 2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실수 t 값을 구해라. 자, 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이제 이걸 보고 이 생각이 들어야 돼. 평균은 44죠. 표준 편차가 5, 분산은 25라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죠? 자, 근데 결국 평균이 44예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자. t가 뭔진 모르겠으나 t 빼기 3부터 t 더하기 2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얘가 최대가 돼야 되잖아. 둘러싸인 넓이가 가장 크려면 직관이 필요해, 얘들아. t 빼기 3과 t 플러스 2가 어떻게 놓여야 둘러싸인 넓이가 최대일까? 얘랑 얘의 그렇지. 주원씨가 아주 직관이 훌륭하시구만. 평균. 둘이 44 기준 대칭이어야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근데 이거 괜찮아? 현지씨 괜찮아? 그래서 결국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시면 2t-1 나누기 2가 44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2t 빼기 1이 88이어야 되고요. t는 2분의 8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직관 괜찮으시죠? 딱 가운데 몰려 있어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596번 한번 스근하게 가봅시다. 56. 저 5에 제곱은 쓸 데가 없었죠. 예, 얘는 쓸 데가 없었습니다. 평균에만 몰려 있으면 됩니다. 596번. 자, 똑같아요. 자, 일단 평균과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가 있는데 다음을 옳음치 않은 걸 골라라. 1번은 그냥 맞죠? 말로 해도 괜찮으시죠? x는 m 대칭이고 x축이 점근선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아, 이거는 조금 2번 그냥 참고만 해두시죠. 2번이 맞거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2번 맞아요. 무슨 소리냐? 봐봐. 이거를 이제 이게 사실 그냥 이게 싫으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m이잖아. 봐봐. 곡선에 2번 읽어보면은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과의 거리가 시그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봐봐. 이거는 사실 미적분을 좀 배워야 되는데 봐봐. 얘가 아래로 볼록하다가 어느 기점부터 위로 볼록해지죠. 다시 어느 기점부터 아래로 볼록해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지점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거든요. 이거 사실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을게.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 볼록이 바뀌는 지점. 이 지점은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곳이에요.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곳이야.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여기는 평균에서 왼쪽으로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볼록이 바뀌는 지점은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곳이다. 라고 그냥 기억해 둡시다. 약간 사회 시간 마냥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면 돼, 통계는. 그냥 나도 할 말이 없어.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답니다. 내가 아까 그 함수를 가지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그래서 2번은 그냥 맞습니다. 현재 메모해놔. 졸려? 쉬는 3번. 자, 그 다음에 야, fx랑 x축 사이의 넓이가 1이다. 맞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1이어야 돼요. 맞죠? 3번은 그냥 특징이고요. 자,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 적어볼게요. 4번에서 m값이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평균은 똑같구나. 이랬을 때 자, 이거 적을게요. 시그마 값이 커질수록 곡선은 낮아지면서 그 다음에 양쪽으로 퍼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분산이 클수록 높이가 낮아지고 점점 퍼지죠? 자료가 분산돼 있으니까. Understand? 이해했어? 분산은 커질수록 더 퍼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4번 맞는 거고. 5번 가보자. 자, 5번. 표준 편차 값이 일정할 때 m 값이 달라지면 곡선의 모양은 같죠? 그죠? 5번에서는 이거야.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결국은 평균은 똑같은 상황에서 평행이동한 것 뿐입니다. 모양이 달라지지 않아요.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5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597번 한번 가봅시다. 597번. 난 빨리 핵심을 하고 싶은데
앞부분은 그냥 이제 개념적인 특징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5번, 597번. 근데 지금 1학년 애들도 나중에 2학년 되면 또 빛을 잃겠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거고 편해지는 거라니까요. 니들은 난 편한가 봐? 네. 자세가 거의 그냥 캠핑 모닥불 캠프파이어 앞에 그냥 있는 것 마냥 1학년은 이미지 관리하느라 이렇게 못한 거고. 아니야 1학년 열심히 해. 나 너도 작년 열심히 했다니까? 아니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 진짜 나 1학년 막 선생님 막 약간 귀여운 한 명이 너무 귀엽게도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일요일날 자기 보강 안 부르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우리 현진은 안 올 건데? 그냥 막 이러는데 걔가 안 와도 되겠니? 근데 왜? 캐리비안베이를 가고 싶단다. 일요일날 캐리비안베이 친구랑 약속했는데 제발 보강 안 오게 할 수 있니? 그래서 내가 그래 캐리비안베이 가렴.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뭔 느낌인 줄 알아? 니들은 그냥 정색 빨면서 근데 제가 그렇게 약간 애절하게 말해도 쌤 안 들으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맞다. 1학년은 약간 그 쭈뼛쭈뼛 하면서 캐리비안베이 가도 되나요? 아유. 아 개불쌍해. 1학년들 공부 열심히. 2학년 때부터 해야 돼. 뭔 쌉소리야 1학년 때 해야지 씨. 1학년 때 해야지. 근데 다 해야 돼 사실. 고등학교 때는 놀면 안 돼. 중학교 때는 놀아도 되지. 인정. 너무 계획처럼. 반대로 보고. 그래 1학년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 캐리비안베이 막 가렴 갔다 와 영어 아무렴 이러면서 보내줬잖아. 여자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웃긴 게 뭐 그냥 다 얘기해야 돼. 처음에는 캐리비안베이를 원래 저번 주가 저저번 주에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뭐 안 간다는 거야. 갑자기 시무룩한 표정으로 일요일날 보강 오겠다는 거야. 근데 웃긴 게 캐리비안베이 만약에 취소를 하면 그냥 보강을 조용히 하고 안 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냥 자기가 보강 오겠대. 그래서 캐리비안베이 간다지 않았어? 갑자기 자기는 괜찮은데 그 자기 같이 가기로 한 친구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했대 캐리비안베이를. 그래서 취소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시무룩하면서 보강 오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뭐. 또 왜 온다? 그러니까 얘 얼마나 착해. 다음에 가야 될 수도 있잖아. 다시 또 캐비가? 이게 또 캐리가 또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영악하지 않아. 그냥 순수하게 보강 오겠다는 얘기야. 순간 그래서 내가 그래 뭐 가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였지? 다른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대. 그래. 그러니까 한 5명 정도 가기로 했나 봐. 물론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한 명은 그냥 빼고 한 3명이서 가기로 했나 봐.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보강 오지 말고 캐리비안베이 가 이랬더니 갑자기 걔가 막 생긋하면서 정말요? 귀여워. 근데 현지는 그냥 네가 어쩔 건데. 현지 완전. 내가 언제 그랬어요? 부르면 오잖아요. 그래 현지는 부르면 오지. 추원이는 저도 부르면 오늘 왔잖아. 아니야 주원아 너 변했어.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니? 아유. 근데 수업할 때 1시간을 내가 안 했어요. 1시간 안 됐어. 시간 봐봐. 1시간인데? 내기할래? 이 영상? 응. 아니. 영상 봐봐. 야 너 치지 마. 치지 마. 잘 봐. 쳤어? 야 화면 삐뚤어지면 안 돼. 1시간이지. 내 눈을 의심했네. 벌써 1시간을 늦었지? 뻥치고 있네 이씨. 30분 됐나? 40분 됐나? 3분 다. 야 그리고 아까 전에 첫 시간대 수업 몇 분 한 줄 알아? 19분.
물론 앞에 좀 빌드업 치고 하긴 했는데 19분 아까 내 눈 의심했잖아. 끊고 할까? 여러분. 아니 근데 그건 저희가 끊어가면 쌤이 시간 계산 잘못. 자, 일단 봐보자. 처음엔 좀 빌드업이 필요해. 자, 이거 봐보자. 일단 맞는 거 고르래요. 자, 일단 얘도 똑같아. 그냥 정규분포, 정규분포야. 질문. 얘들아, 표준 편차, 분산은 누가 더 클까? 왼쪽, 오른쪽. 누가 더 클까? XX. 얘가 더 크지. 왜냐? 분산이 클수록 얘가 더 멀리 퍼지잖아. 이거 봐봐. 약간 높낮이도 비교해보면은 얘가 약간 이렇게 쓸게. 그 시그마, 뭐 이렇게 해볼까? 얘가 시그마 2라고 하고 시그마 1이라고 보면은 분산은 얘가 더 큰 거야? 표준 편차가. 더 멀리 퍼져 있죠. 낮아지고. 그 다음 평균은 어떻게 돼? 평균은 얘가 더 당연히 오른쪽에 있지, 지금. 축이. 그죠? 그럼 봐봐. 기억 비교식 기억.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요? X1 입장에서 평균 이상인 거야. 그럼 F 입장에서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는 확률이죠. 얘는 그냥 0.5죠. 절반. 맞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얘는 X2 입장에서 X2보다 왼쪽이잖아? X2보다 왼쪽이야. 얘도 0.5죠. 맞죠? 그러니까 기억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프를 보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0.5, 0.5죠. 평균 이상, 평균 이하. 자, 그 다음에 니은 봐보자. 얘는 무슨 소리죠? 평균이죠. 평균. 얘는 그냥 이거죠. 그냥 x1입니다. 스몰 x1. 얘는 스몰 x2죠. 평균이니까. 근데 평균은 실제로 x2가 더 큰 게 맞죠. 괜찮으시죠? 위치 자체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가보자. 표준 편차가 누가 더 크냐? 근데 우리가 그래프상 표준 편차가 얘가 더 낮고 퍼져 있으니까 디귿은 틀렸죠. 디귿은 맞죠. 이거 뭔 소리야? 틀렸죠. 네, 왼쪽으로 입 벌린 줄 알았네. 틀렸죠? 반대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쫄지 마. 자, 이거 해석해보자. 2의 x1이 아까 니은에 의해서 x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의 x1을 집어넣은 값인 거야. 그 다음에 얘는 x2였잖아. g에다가 x2를 집어넣은 값이야. 그럼 얘들아, 내가 표기 한번 해볼게. f의 x1은 이 값이죠. 여기가 지금 f의 x1이에요. 함수값. g의 x2는 여기가 g의 x2예요. 괜찮으세요? 그니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리을은 맞는 거예요. 답은 리을입니다. 리을은 좀 마이너해요. 그냥 마이너한 거고 답은 어쨌든 리을입니다.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 단원의 메인 테마인 600번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600번 하시고 좀만 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해. 600번에서 드디어 이게 그냥 국밥 단골 문제야. 엄청 많이 나와. (600번)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600번. 자, 일단 봐보자. 처음이니까 일단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표를 내가 일단 좀 그려놓고 이해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자, 0.1915, 0.3413, 0.4332, 0.4772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니들은 보고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숫자가 다 있나 이러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숫자들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엄청 자주 나오게 될 거야. 자, 근데 문제가 봐봐. 이 표와 같다. 근데 어쨌든 x가 60,3의 제곱이라는 이걸 따른대요. 따른데 평균은 60이고 표준 편차는 3입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얘를 구하래요. p에다가 57부터 x가 66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자, 내가 어떻게 구하는지 잘 봐보세요. 실제로 여기서 푼 아이디어가 나중에
그러니까 좀 이따가 다른 방법이 좀 있는데 오히려 이 방법으로 잘 기억해야 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건 얘들아 수학자들이 이미 다 조사를 마친 거야. 무슨 소리냐면은 잘 봐봐. 어떤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평균. 근데 M에서 이게 이 X가 얘라는 거는 이 0.1919라는 의미는 P가 평균에서 M 더하기 0.5 시그마까지의 이 확률이 얘라는 거야. 얘는 M에서 X가 M 더하기 시그마까지의 확률이 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얘를 위에 걸로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평균 더하기 0.5 시그마 부분이 있겠죠? 0.5 시그마하고 더한 거. 그럼 이 넓이가 0.1915라고 수학자들이 계산을 마친 거야. 니들 보고 구하라고 안 내? 이거 면적 못 구해. 그 함수 이상한 거 있잖아. 못 구해. 수학자들이 이미 계산을 마친 거야. 그래서 얘는 있잖아. 어찌 보면은 수학자들이 계산을 마친 거기 때문에 이걸 외워두는 고인물도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줄 거야, 표로. 그래서 이 의미만 해석하면 돼. 평균에서 0.5 시그마만큼 간 이 면적이 1.191로 하는 거고 밑에 걸로 한번 해보자. 얘는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평균에서 시그마 더한 거죠. 이 의미는 평균에서 평균 더하기 시그마까지의 이 넓이가 0.3413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하나 좀 살을 입히면 아까 전에 기억나?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한 칸 더한 거죠. 그러니까 평균에서 볼록이 바뀌는 지점까지의 이 면적은 항상 0.3413으로 일정해요. 뭐든 상관없어. 분산이 뭐든 표준 편차가 뭐든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한 칸 더한 거는 항상 넓이가 0.3413이야. 항상 똑같아요. 정규분포라면. 좀 외워둘 필요도 있지만 아직은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야. 루트 2가 1.4 정도 되는 거라고 외워두잖아? 약간 그 느낌인 거예요. 그냥 항상 주어질 테지만 그냥 아니 이렇다. 자, 근데 그냥 해석만 해보자. 야, 그러면은 이걸 구하래. 얘들아 이제 진짜 이거 이해하면 정말 쉽거든. 잘 봐봐. 평균이 뭐라고 했지? 60이라고 했죠. 표준 편차는 3이에요. 3에 제곱돼 있으니까. 그럼 잘 봐봐. 66은 평균에서 몇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거야? 2 시그마만큼 떨어진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57은 평균에서 시그마 한 칸 뺀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잘 봐봐. 평균에서 2 시그마만큼 떨어진 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시그마만큼 떨어진 거. 결국은 문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잘 봐봐. 얘를 어차피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아 여기 오른쪽 색칠한 초록 색깔 넓이는 m에서 m 플러스 2칸이지. 2칸? 2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 그 2칸은 나와 있죠, 이미 여기에. 이해했어요? 0.4772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왼쪽 넓이 있죠? m 빼기 시그마부터 m까지 보라색깔 넓이는 대칭성에 의해서 뭐랑 똑같을까? 0.341. 잘했어요.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랑 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칭성에 의해서 얘랑 똑같은 거야. 이걸 느끼면 돼. 대칭성에 의해서 얘는 0.3413.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0.3413 더하면 계속 소수점 계산 맞춰야 돼. 어쩔 수 없어. 0.5818 8185가 정답입니다. 8185. 괜찮으시죠? 0.8185.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따가 이제 좀 끄는 다음에 이제 이거 밑에 문제 풀긴 할 건데 좀 끄는 다음에 갈 건데 이따가 좀 할 때 얘를 이제 이렇게 말할 거야. 이제부터. 자, 내가 이제 니들이 어떻게 대답하길 원하냐면은 이렇게 물어볼 거야.
66은 평균에서 몇 칸 더한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평균에서 평균 60이죠. 표준 편차 3이니까 2칸 더한 거고 얘는 1칸 뺀 거야. 그래서 표를 보고 딱 이걸 보고 아 평균에서 1칸 더한 거, 1칸 더한 거, 2칸 더한 거 이걸 딱 뽑아내길 바라는 거야. 어떻게 해석할 줄 알겠어? 평균에서 1칸 뺀 거고 2칸 더한 거. 이제 이렇게 자료를 관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601번 가볼까요? 601번. 이거는 좀 남겨둡시다. 이따가 맨 밑에 거 풀 것 같으니까. 자, 601번 가볼게요. 어떤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대요. P에다가 m-2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가 이거 좀 지워봅시다. 얘가 0.9544래요. 이렇게 나와 있대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P에다가 X가 m 빼기 2 시그마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잘 봐볼게요. 얘는 이제 결국 이거죠. 그래프 좀 그려보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2 시그마 2칸, 오른쪽으로 2칸이죠. 대칭이죠. 그럼 이거를 다 더한 게 0.9544니까 결국은 한쪽 넓이만 구할 수 있죠. 한쪽 넓이.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죠. 2로. 그럼 얘는 2로 나누면 0.4772예요. 실제로 나와 있긴 하죠. 이 값을 구라로 줄 수는 없어, 문제에서. 항상 똑같이 줄 거기 때문에 이거 2로 나누면 0.477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 정보를 보고 아, 한쪽 넓이가 0.477이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거 봐보자. m 빼기 시그마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은 m 빼기 시그마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괜찮으시죠? 오른쪽 넓이 구하래. 자, 봐봐. 어떻게 구하는지 잘 봐봐. 여기 파란 색깔 넓이가 얘죠. 근데 우리가 평균 이상은 0.5지. 절반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주황 색깔 보여요? 얘는 전체 반쪽 0.5에서 0.4772를 빼시면 되죠. 맞죠? 그럼 계산해보면 0.0228이에요. 이거 소수점 계산 좀 들어가야 돼. 0.228이야. 0.028. 근데 얘가 0.028이면 대칭성에 의해서 얘도 0.028이죠. 이해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얘 빼고 전부 다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전체 1에서 0.0228을 빼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0.9772가 나옵니다. 이거 얘들아 소수점 계산 해줘야 돼. 이 단어는 특이야. 소수점 4제짜리 계산 해줘야 돼요. 정답은 0.9772고요. 맨 마지막 602번하고 좀만 쉬어봅시다. 자, 이것도 지워보고요. 그 다음에 602번 표는 왼쪽 거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왼쪽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자, 문제 가보자. 어떤 x가 평균 48이고요. 표준 편차 3 이걸 따른대요. 자, 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가 P에다가 x가 k 이하일 확률이 0.0013을 만족하는 k 값을 구하래. 자, 봐봐. 문제 풀 때 뭐가 포인트냐면 일단 이하일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0.0013 나왔죠. 근데 봐봐. 얘들아 0.0013 이 숫자가 이거 표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 이거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m 더하기 3 시그마 얘가 0.4987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이거랑 이거 나와 있어요. 근데 봐봐. 0.0013이죠. 니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숫자가 동그라미 3개 중에 뭐랑 가장 관련이 있을까를 봐야 돼. 근데 0.0013은 이거 보여? 맨 밑에 거? 둘이 더하면 뭐야? 0.5죠. 아, 절반이네.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캐치를 해야 돼.
숫자를 보고 캐치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있어. 평균. 이거 자체의 의미가 평균에서 3칸 떨어진 거의 이 넓이가 0.4987이라는 거니까 0.0013이 나오려면 이거가 지금 0.0013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K 이하일 확률이 얘라고 했단 말이야. 작아져야 돼? 그럼 뭐가 떠올라야지? 대칭성이 떠오르셔야 돼. 대칭성. 그래서 얘랑 정확하게 대칭되는 부분의 넓이도 0.0013이기 때문에 결국 K 값은 평균에서 3시그마만큼 뺀 거겠죠. 근데 평균은 뭐라고 했어요? 48이라고 했고요. 표준 편차는 3이니까 9를 뺀 거죠. 3칸. 그래서 3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좀 괜찮지? 이 단어는 뭔가 약간 해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끝내겠습니다.